지난 영상들을 되돌아보던 도중 문득 남은 오나라 대도독 시리즈가 생각났습니다. 해서 오늘의 인물은 정봉입니다. 지난 강동 12호신 편에서도 언급했었고 종종 출연하던 인물인데 이 정봉은 오나라 인물 중 정말 드문 연희의 수혜자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연희에서 정봉은 서성과 세트 메뉴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연희의 오나라 인물들이 뭔가 유기적이고 끈끈한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감령, 능통, 여몽, 주유, 손책 등과 같이 뭔가 세트 메뉴로 많이 엮어놓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거의 개별 집단의 모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개개인의 성향이 강했으니 연희에서 오나라라는 국가 자체를 버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인물에게는 버프라고 봐야 할 것들이 정말 극소수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봉이었죠. 애초에 후반기 인물이기에 송건의 초중반기에는 보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성과 함께 장묘를 전사시키기도 하고 서성의 위성계를 같이 진행한 인물로 묘사되죠. 그러나 정사는 더 대단한데 손권 사후 제갈각의 휘하에서 배신자 한종을 처단하기도 하고 동흥에서는 제갈각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저들이 경내를 뒤흔들어 허도와 낙양의 병사를 다하여 크게 일으켜왔으니 반드시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찌 헛되이 돌아가겠습니까? 적들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최근 종영한 고려 거란 전쟁에서 묘사된 지체문 장군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서 병사들과 갑옷을 풀고 가벼운 차림으로 적군에게 달려들었는데 위군이 가벼운 옷차림인 걸 보고 방심하다가 괴물 같은 정봉의 부대에 대패를 당했다고 하죠. 이게 엄청난 전공인 게 적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습한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강유가 경기병만 이끌고 열심히 달려가서 대파한 적도 전투도 위군을 속여 성동격서의 느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튼 그래서 강유도 승리했지만 이 정봉의 승리는 강유처럼 뭔가 속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 좁혔죠. 삼국지 시기 초창기에는 군대의 정비나 여타 국가에 군인이라는 체계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정도 정립된 이 시기에 정봉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퍼포먼스는 위군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죠. 이후 반란을 꿈꾸던 문음이 관구검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실패하자 오나라로 망명을 오는데 이때 손준의 휘하로 수춘에 가서 위에 추격군과 싸우죠. 여기서도 모를 들고 적진으로 돌입해서 수백을 사살하고 군기를 노획했다고 합니다. 삼국지 기록 중 이렇게 자세하고 인과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투는 꽤나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신의 능력으로 군대를 대파시킨 기록 또한 희귀하죠. 무슨 삼국지 게임 중 진상국무상이라는 소위 무쌍류 게임 마냥 진짜 적진에 혼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깃발 뺏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찌 보면 삼국지 용장이라고 불리는 류의 인물들 중에 단연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보통은 이 정봉의 전 초기에 나오는 기록인 정봉의 전은 승연이고 여강군 안풍현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용감하여서 소장이 되어 감령, 육손, 반장 등에게 속했다. 수차례 정벌에 따라가 싸움마다 항상 군대의 으뜸이 되었다. 매번 적 장수를 빼고 적의 깃발을 뽑았고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 점차 승진하여 편장군이 되었다. 라는 기록처럼 항상 군대의 으뜸이 되었다. 매번 적 장수를 배웠다. 등등의 서술적인 기록만 있지 정봉처럼 이런 사건을 묘사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묘사하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봉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 하죠.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연희의 피해자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초기부터 활동했다는 점에서는 버프, 그러나 후반기에 괴물 활약을 삭제했다는 데에서는 너프. 약간 애매하긴 하죠. 게다가 소녀가 즉위하고 장포와 함께 손침 암살 모의를 할 당시 장포가 정봉이 비록 이서에 능하지 않으나 계략이 남들보다 뛰어나니 능히 대사를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본다면 어느 정도는 계책도 다룰 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서란 한자 표기법을 뜻하는데 이를 본다면 정봉 또한 초계 대표적 문맹 명장 왕평처럼
글은 잘 모르지만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그런 인물로 보이죠. 단순히 썰은 아닌 게 실제로도 268년 손호의 명으로 제갈정과 함께 합비를 공격할 당시 진나라 대장군 석포를 계략으로 이간질해서 수도로 송환되게 만들었죠. 마치 연희에 제갈량이 계략을 써서 사마이를 좌천시키던 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런 걸 본다면 이건 뭐 사람인가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정봉의 능력을 확인한 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나 능력이 좋은 인물이었는데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별 활약할 만한 상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임팩트는 엄청났지만 이후 기록은 승진했다, 누구랑 싸웠다, 공격했다 등등의 짧은 기록들만 존재합니다. 다른 인물들처럼 그냥 서술만 짧게 하다 끝났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흥과 문음 투항전 당시 상세한 기록은 참 아이러니하죠. 게다가 교만해졌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 혹 그를 폄훼하는 자가 있으니 손호는 그가 이전에 군대를 내었던 일을 추궁하여 정봉의 집안을 임천으로 옮겼다. 라는 기록도 있던 것으로 보아 정봉의 어떤 전공이나 기록들을 일부 줄이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손호가 너무나도 패급 황제였기에 손호가 정봉의 도군을 참수하기도 하고 정봉의 집안을 옮기기도 하니 그 당시 사설을 쓰던 사람이 손호 무서워서 못 쓴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죠. 여담으로 정봉이 교만해졌다고도 하니 기록은 없지만 이후로 제갈각 같은 뭔가 아쉬운 행보를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기록에서 정봉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기록들도 있으니 실제로도 약간 아쉬운 행보를 보였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강동 12호신에 나온 인물 중 감령, 능통 다음으로 기록이 많은 정봉, 어쩌면 이런 정봉이었기에 연희에서 묘사하기 편한 인물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인물들은 그 성향이나 능력을 창작해야 하는 부분이 일정량 있었지만 정봉은 그냥 정사 기록대로 그대로 갖다 써도 괴물이라 마치 창작인 것처럼 할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사에 저런 괴물 같은 기록은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